자, 고등수학 하에서 이제 처음 고등수학 하의 처음 내용인 집합의 뜻과 표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과 원소에서 집합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집합이란 건 무엇이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다라고 지금 정의해 놨습니다. 즉 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하냐면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즉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들에 의해서 모여진 모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것은 집합이 아닙니다. 왜 집합이 아니냐면은 키가 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면 키가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라고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하면은 이것은 키가 170 이상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합이라는 것은 기준 플러스 모임. 기준이 명확해서 이것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집합이라는 게 있으면은 집합이라는 것은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이루는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그래서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가 되겠습니다. 원소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자연수의 집합하면은 그 자연수에는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은 그 자연수의 집합은 1도 있을 것이고 2도 있을 것이고 3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있을 건데 이러한 대상 하나들을 각각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란 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소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집합은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자, 소문자 A가 대문자 A라는 집합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고 하고 기호로 이런 식으로 소문자 A는 대문자 A에 속한다와 같이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기호는 살짝 부등호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원소를 나타내는 엘리멘트, 바로 그 엘리멘트의 약자 대문자 E를 좀 기호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 B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와 같이 나타내겠습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바로 중괄호 안에 나열하는 방법, 그리고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서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집합 속의 모든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집합을 표현 방법은 지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은 첫 번째 중요한 거 바로 중괄호 안에 그냥 원소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연수의 집합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방법이 바로 원소 나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의 집합을 표현해 보면은 1, 2, 3, 4 원소가 쭉 나열될 건데 원소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원소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조건 제시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은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은 자, 집합이기 때문에 똑같이 무조건 중괄호를 씁니다, 여러분. 중괄호를 써서 여기서 바로 막대기 하나를 이용해서 이쪽에는 원소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을 써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 1, 2, 3, 4 이 자연수의 집합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x 바 하면은 이제 이 x가 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x의 조건을 오른쪽에다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이 집합 그리고 명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을 잘 해석해서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해서 문제를 좀 해석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원이나 직사각형 같은 도형 안에 나타나요.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연수의 집합을 1, 2, 3, 4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잠깐 이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밑에 먼저 풀어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자, 선생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집합이 아닌 것은 자,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여러분 이거 집합일까요? 집합 아닐까요? 집합이 맞습니다. 왜? 선생님 작은 자연수의 모임 하면은 집합이 아닌데 가장 작은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이거 뭐야? 가장 작은이니까 바로 1. 바로 원소가 1 하나 있는 바로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의 소인수의 모임. 84의 소인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수인 인수. 84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2, 42, 6, 7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소인수라는 것은 이 집합은 2, 3, 7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수인 인수, 소수인 약수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의 해 모임.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 0하고 3이 되겠습니다. 자, 2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의 모임. 선생님 2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는 없는데요. 없지만 이것은 지금 없다고 여러분이 판단했잖아요. 맞죠? 즉 원소의 개수가 0개인 하나의 집합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 맞습니다. 왜? 1은 여기에 속해 안 속해? 2는 여기에 속해 안 속해? 전부 다 안 속하는데 이렇게 안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우리 반 중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어느 정도의 키가 작은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 아니겠습니다.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집합 A를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각각 나타내시오. 자, 1, 3, 5, 7, 9가 있네요. 원소나열법은 A는 자, 중괄호는 무조건 집합을 표현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집합을 표현할 때는 조건제시법이든 원소나열법이든 무조건 중괄호를 표현합니다. 1, 3, 5, 7, 9 이렇게 표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에요. 조건제시법은 항상 여러분 x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말을 하고 이쪽에 원소를 쓰면 되는데 그걸 a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a는 10 이하의 양의 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 a의 조건을 써준 건데 바로 10 이하의 양의 홀수 1, 3, 5, 7,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게 또 중요한데 지금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고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2라고 0입니다. 이때
A, 그 다음에 뭐 동글뱅이의 X라는 기호 B가 다음처럼 정의될 때, 뭐 다음을 구하시오 지금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우선 가로가 있는 이것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B, 동글뱅이 A라는 것은, 자, 원소날법으로,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자, 해석해보면 그렇습니다. X가 원소가 되는데 이 X는 AB의 곱이다. 이때 A는 소문자 A는 대문자 A의 원소고, 소문자 B는 B의 원소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나와서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과 마이너스 1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 2와 마이너스 1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1과 0이 곱해지면 0, 그 다음에 2와 0이 곱해지면 마찬가지로 0인데, 중요한 거, 집합에서는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B, 그 다음에 X의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집합과, 다시 한번 이 집합과 A 동글뱅이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 집합과 다시 한번 해주면은 무엇이 나오냐? 바로 A라는 놈이 집합 1, 2였으니까, 자, 원소를 곱해보시면은 1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2하고 전부 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0인데 선생님이 중복되는 원소는 더 이상 써주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원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원수의 합은 마이너스 7 정도가 되겠습니다.